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를 쭉 보니까요. 던던던던 일단 어휘 쪽이죠. 그럼 어휘 문제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밑줄 뒤에 구조 호응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도 결국 주어 mileage 뒤에 밑줄을 넣되 for business purpose 이런 것들도 꼭 챙겨 보셔야 돼요. 동사는 is 부분이고요. 그럼 automobile mileage인데 어떤 mileage냐, 그죠? 비즈니스 purpose는 사업상의 용도, 그죠? 업무상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업무상으로 be then입니다. 자, 밑줄에 들어갈 아이는 일단 for랑도 굉장히 친하면서 mileage를 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reverve도 있고, invite도 있고, comprehend도 있고, incur도 있습니다. 여러분 incur 잘 아시나요? incur이 좀 생소한가요? 그럼 우리 비슷한 단어 하나 적어볼까요? occur은 아시죠? occur은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근데 아시다시피 occur은 자동사로 유명하죠. 자동사에 happen처럼. 그런데 incur은 앞에 접두사만 좀 달라진 부분이기는 한데 이 incur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야기시키다,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이 아이는 타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데 보통 결과적으로 뭐 incur 뒤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약간 안 좋은 결과,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 발생할 수 있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이 약 나온 김에 하나 정리하세요. incur 뒤에는 fee 좋아합니다. 그리고 fine 벌금 좋아하고요. 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cost나 expense 이런 단어들하고도 굉장히 잘 쓰고 부채를 일으키다 할 때는 that하고도 잘 씁니다. 그래서 inquiry 좋아하는 명사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업무상에서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일어난 이런 맥락으로 incurred가 정답이 된 거죠. 오늘 for는 특별하게 쓰이진 않았어요. 그냥 for는 그냥 일반적인 목적 용도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해석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ncur 정리 다시 할게요. incur 뒤에는 fee, fine, cost, expense처럼 비용이나 수수료, 벌금 따위가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도 책을 주면서요. 요거 다음 주까지 반납하셔야 돼요. 만약에 반납 안 하면 it may incur some fines 에서 벌금이 나갈 수 있어요. 연체료, 그죠? 우리 보통 뭐 late fee라 그러죠. 늦게 내서 late fee,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it may incur a late fee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합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들 좀 깔려 있죠. 그럼 명사절, 관계절, 부사절, 등위절 양쪽 방향을 생각하면서 일단 문장 전체 구조부터 보셔야 돼요. 볼까요? 메트로원은 has embark 해왔다 on the project. 이걸 목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embark on something의 구조가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적으로 표시한 게 거슬리면 전치사구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지? 여기서 어휘 하나 챙겨볼게요. embark on something 하면 어떤 일을 착수하고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리스닝에서는 embark란 단어가 비행기나 배에 오르다, 승선하다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배가 있어. 사람들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럴 때 people are embarking the boat나 people embarking on a boat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써요. 근데 embark on something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다, 사업을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배에 오르다라는 뜻이 사업을 시작하다는 뜻이 됐지? 자, 뜻을 알려드리면 예전에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embark. 물건을 실어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무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실다 해서 그 물건을 실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사업,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embark on a business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줄이에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주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죠. 하지만 뭐도 있어야 되죠? 접속사도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who, which, that이 들어가면 딱 되는 문제죠. 프로젝트가 사물이니까 which 없으면 that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패턴화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은 다 끝났어.
완전한 절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할 일 없는 동사가 뒤에 딱 따라 붙으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주어도 필요한데 뭐도 필요하다? 접속사도 필요하다. 그럴 때 딱 골라지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보통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리고 이것저것 다 마땅치 않으면 대수로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로 끝났는데 할 일 없는 동사가 뒤에 붙어 있네. 그러면 이때 밑줄에는 who, which 대수로 처리한다. 요거 넣으면 문제의 답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문장 다 끝났어. 할 일 없는 동사가 이어지면 who, which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and 같은 등위 접속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and는 뒤에 주어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제는 주격 관계대명사 넣기 문제였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세요. 보기에 부사들이 쭉 깔렸죠. 부사 관련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볼까요? 앞에 어떤 커피숍에서요 수식어 쭉 묶어주시고 우리는 오직 아주 좋은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났어요. 지역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재료. 사실 얘가 이렇게 직접 수식하기 때문에 밑줄은 없어도 되네. 그럼 역시 할 일 없는 부사 자리입니다. 보기에 다 부사들이니까 해석에 맞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 아마 여러분들이 A하고 D하고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거의 지역에서만 생산돼. 또 mostly도 거의 대체로고 nearly도 거의 이거 비슷하잖아 너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mostly는 전체 중에 가장 대부분 most잖아요. 그래서 mostly는 기본적으로는 largely 또는 mainly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된 이런 뜻이죠. 하나 더하면 primarily, primarily.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primarily 좀 잘 인식이 안 되죠. 다시 써드릴게요. primarily 이런 의미예요. 얘는 누구랑 친하냐면 우리 보통 그러죠. 주로 이것 때문에 라는 뜻으로 because 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mostly because 하면 주로 그것 때문에 mostly because of 이런 식으로 또는 주로 이런 일을 담당합니다. responsible 얘하고도 친해요. 그리고 주로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다 할 때 mostly intended 이런 거랑 주로 친합니다. 그래서 mostly, largely, mainly, primarily 얘들이 친한 건 because, responsible, intended 이렇게 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nearly는 어떠냐? nearly의 출제 방향을 또 정리하면 nearly도 친구가 있어요. almost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mostly를 보면서 어쩌면 almost를 떠올렸는지도 몰라요. 그지? 그것도 미끼라고 봐야죠. nearly하고 most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얘는 누구랑 주로 쓰냐? 기본적으로 nearly, almost는 수치 표현을 좋아합니다. 거의 10%다. 9.8 이런 거 얘기할 때 nearly 10% 이렇게 쓰죠. 그리고 all 좋아해요. all을 좋아하면 사실 every도 좋아하겠죠. nearly all, almost all 이런 조합이죠. 세 번째는 원급 비교 좋아합니다. as good as 쓸까요? as good as에서 nearly as good as 거의 좀 똑같이 좋다 이런 느낌이죠. 그럴 때 쓰고 세 번째로 nearly가 좋아하는 거는 수치하고 all하고 원급 비교도 쓰지만 과거 분사 던 앞에도 가끔 쓰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게 완료의 느낌을 줄 때예요. 그래서 거의 끝났어 라고 할 때 공사는 it's nearly completed, almost finished 이렇게 잘 씁니다. 그래서 nearly하고 almost가 친한 것도 역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치, all, 원급 비교 그리고 던하고 잘 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역에서 생산됐다 할 때 대체로 지역에서 생산된 거죠. 여기서는 거의 생산되는 느낌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early almost는 원래는 이 아이가 누구랑 수식하는 거냐면 형용사나 부사랑 친하지 동사랑은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지역에서 생산돼. 그죠? 전부 다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 80% 정도 쓴다. 이런 느낌이라면 mostly locally produced 이렇게 맥락이 잡힌 거죠. 그래서 nearly 쓰임도 챙기고 mostly 쓰임도 챙기세요. 오늘은 mostly가 더 적합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100 중에 한 7, 80% 정도란 느낌을 줄 때는 mostly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부사의 호응과 쓰임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기 쭉 보니까 부사들이 쭉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사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밑줄 앞 뒤에 있는 특정 어휘와의 호응, 즉 컬로케이션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문장 전체를 읽어서 문장의 흐름, 맥락에 맞는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어휘를 고르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컬로케이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컬로케이션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보기들의 부사를 쭉 보고 뒤에 fastened라는 동사를 봅니다. 이 부사는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나라는 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동사하고 이 부사하고 혹시 컬로케이션이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fasten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단단히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럼 고정을 시키고 꽉 조여맬 때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확실하게 고정,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부사가 있어요. 토익에서 fastened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요 securely라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collocation이었네요. 그래서 securely fastened이라는 두 개의 덩어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문장 읽지도 않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국 securely fastened 이 두 개의 조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추가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secured라는 부사 말고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firmly라는 부사가 있어요. firmly도 단단하게 고정시킨 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사와 fastened의 호응 관계예요. 자, 한번 입에 붙여볼게요. 같이 해보죠. securely fastened, firmly fastened. 한 번 더요. securely fastened, firmly fastened.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세요.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보기 한번 보실까요? 보기를 보니까 명사도 쭉 깔려 있어요. 명사 어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반에 깔려 있는 밑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어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 동사와의 호응에 가장 초점을 두면서 접근해 보세요. 자, 그럼 더 뒤에 밑줄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of the contract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의 어떤 거니까. 그것이 동사 부분 찾으셨어요? be negotiate, renegotiate가 협상이 다시 돼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contract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contract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호응하는 명사가 있죠. 계약서에는 항상 어떤 조항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 적절하다, 계약의 조항을 살펴본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contract만 쳐다봐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 terms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collocation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the terms of the contract 이렇게 입에 붙여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역시 추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contract 대신에는 agreement가 들어갈 수 있어요. agreement도 계약이나 합의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terms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죠. terms 대신에는 conditions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항 및 조건으로 이 두 개를 나열해서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필요한 걸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한 번 더요.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이렇게 한번 잡아두세요. 역시 이 문제도 컬로케이션 문제였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죠. 자, 오늘의 1일제는 컬로케이션 문제였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 보니까 동사 쪽인데 딱 느낌이 오죠? 동사의 문법, 수, 대, 시제 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주어부터 살펴보셔야죠. On the package of our product 그리고 밑줄이에요. 이상하다. 이 문장에 왜 주어가 없지? 그렇죠? On the package가 전치사구고 of부터 또 전치사구죠. 근데 밑줄인데 보기를 보니 동사야.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자, 이런 문장은 보통 일반적인 문장 구조랑 다릅니다. 도치 형태라 그래요. 그래서 주어랑 보통 자리를 바꿨을 때 생겨나는 부분이죠. 이런 문장 구조도 접해보지 못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주어가 없는데 갑자기 밑줄에 보기가 다 동사들이야.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이럴 때 이거 도치 구조구나.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 비동사 뒤에 보호가 오는 어순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보호를 강조하고 싶어.
이럴 때 이 보호가 먼저 앞에 주어 자리로 오면서 주어 자리로 가고 비동사 뒤에 주어가 뒤로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의 도치 구조를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보호가 더 앞서기 때문에 보호를 더 강조하고 보호를 더 주목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보호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 구조를 취했구나라는 거. 그런데 그 내막을 모르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아, 그러면 지금 on the package가 보호고요. 이 동사를 지나 앞에 뒤에 나오는 tips가 주어란 얘기죠. 그럼 원래는 tips are on the package였는데 on the package are the tips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주어가 tips고 보호는 on the package니까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이 패키지에 적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비동사 말고 굳이 have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tips가 가지다 뒤에 have는 목적어 와야 되니까 역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근데 왜 is가 아니에요? 주어가 지금 뒤에 가 있는데 복수거든요. tips니까. 원래 문장은 practical tips are on the package였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2중 3중으로 놓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일치도 살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주어랑 보어랑 자리를 바꿔서 보호입니다. 주어는 이라는 도치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어요. 토익에서는 수일치 관련해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치라는 내막을 모르면 풀기가 매우 힘든 문제라는 사실도 잘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어려웠어요.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쭉 보시니까요. 명사가 쭉 깔렸어요. 그리고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명사가 동사랑 어떻게 호응하는가부터 살펴봅니다. 자, 일단 밑줄이 주어 자리인가 일단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봐요. 뒤에 전치사 about을 지나서 쭉 하고 동사 나오니까 주어 자리인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죠. 어휘 문제에 대해선 명사어휘건 형용사어휘건 동사어휘건 항상 밑줄 바로 뒤에 오는 구조와 호응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전치사와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현재 명사어휘인데 밑줄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about이 붙어 있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뭐야? about과 호응하는 명사를 찾으세요. 이런 말이겠죠. 보기 중에서 about을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사실 about은 많은 명사들이 좋아해요. 뭐 decision about something, 뭐 advice about something, suggestion about something 뭐 다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유난히 about을 좋아하는 애가 바로 inquire about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에 관한 문의, 조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inquire about something 이렇게 쓰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inquiry가 about을 좋아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 무엇에 대한 문의는 이 사람에게 하셔야 돼요 할 때 be directed to 담당자 이 표현도 원래 inquiry 좋아하거든요. 요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보통 명사 앞쪽으로 inquiries 또는 question 그죠? 문의사항이니까요. 또는 어떤 concern 뭔가 걱정스럽거나 문의할 거 있으면 또는 problem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complaint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디한테 전달해야 돼요? be directed to 뒤에는 담당자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할 때 be directed to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이 패턴도 잘 챙겨두세요.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여기 directed 자리에는 addressed 또는 전달하니까 forwarded 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be directed to, be addressed to, be forwarded to 요 구조까지 챙기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이 문제 가져갈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inquire about 또는 inquiries를 be directed to 담당자까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 1제였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쭉 보세요. 대명사 쪽이 좀 깔렸죠? 그래서 neither, either 이런 게 보입니다. 자, 맨 앞에가 밑줄이에요. 그런데 밑줄 뒤를 보니까 did가 보입니다. 뭐야? 주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왜 did부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도치 구조입니다. 이 도치 구조는 특징이 뭐냐면 부정어를 보통 앞으로 내보낼 때
부정어를 앞으로 내분해서 강조를 하지만 그 부정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 쪽 형식적인 동사가 딸려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리지만 보통 neither 또 never가 앞에 나가면 never I do라고 안 하고 never did I, never do I라고 하는 거 익숙하시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밑줄 뒤에 바로 did가 있다라는 건 뭐였어요? 앞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들어가야 돼. 즉 never, neither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기를 슬쩍 보면 리더가 나 그래. 내가 부사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내가 도치구조 가질 수 있어. Neither did I. Neither did I.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내막을 모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도 문제를 푸시는데 부사 어비 문제구나. 그런데 갑자기 밑줄 뒤에 do, does, did 이런 게 보이면 이거 도치구조네 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사를 찾아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밑줄이 있고 갑자기 does나 did가 먼저 보인다. 그리고 주어가 뒤에 보이면 이건 도치구조.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요? never 또는 neither과 같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hardly도 가능해요. hardly 친구로 seldom도 있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only recently. only recently는 보시는 것처럼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에 와서 했어를 강조할 때 only recently have 주어 done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recently가 완료 시제 현재 완료랑 쓰기 때문에 얘는 do나 does가 오는 게 아니라 has나 have가 오고 주어 뒤에 done이 오는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것도 참고해 두세요. 따라서 밑줄 뒤로 갑자기 does, did, has 이런 게 보이면 도치 구조구나. 그럼 이 도치 구조는 보통 앞에 부정부사가 이끌어서 그런 거야. 그럼 앞에 never, neither, hardly, only recently를 골라야지. 이렇게 패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도치 구조 역시 오늘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들이 쭉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건 전치사 문제구나 라는 생각. 자, 전치사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어휘하고 뒤에 있는 어휘하고 중간에서 전치사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가 포인트죠. 자, 그럼 앞에는 뭐가 있어요? employees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나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하고 employees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 뭐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고 뭐 인턴이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서 인 정도로 가져가면 무난하겠죠. 전치사 문제 핵심은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휘하고 뒤에 있는 어휘하고 어떻게 연결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할 건가? Employees in a certain category. Employees in a certain category.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직원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서는 employees in any category니까 어떠한 카테고리 있던 상관없이 다 휴가는 연차 휴가는 제공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문제 핵심은 앞과 뒤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그러면서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어떤 전치사를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일째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를 쭉 보니까 동사들이 쭉 깔려 있죠.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동사 어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주체가 그 동사를 그리고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잘 이어져야겠죠. 자, 현재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 부분은 앞에 지금 whether절이 있어요. whether 수식어절은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주어는 customers입니다. 고객들이 밑줄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서비스를. 자, 그럼 현재 이 문제는 customer들이 밑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면 돼요. 자, 그럼 고객들이 서비스를 뭐 할까요? 이용한다. 또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뭐 이것은 사용한다.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use 정도 들어가면 좋아요. 보기 중에서는 뭔가 쉬운 방향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해요. 주문량이 많건 적건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할 때 우리 보통 qualify for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오늘은 그거랑 비슷한데 좀 어려워요.
deserve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deserve는 어떠한 자격이 되다라는 뜻보다는 응당 그럴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철수가 이번에 승진했대 라고 얘기하면 철수 승진할 만하지. He deserves that.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사실 qualified for가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qualify for something 하면 무엇에 대한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 이상 주문하시면 any customer, 어떤 고객이든 qualifies for free delivery, 무료 배송이 가능해요.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deserve가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관련된 추가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어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응당 그런 일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deserve를 쓰잖아요. 원래 deserve가 서비스를 받을 만한 뜻이에요. 글자 자체가 deserve에 serve, service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어요. He deserves that. 어떤 특정한 걸 줄까요? He deserves the award.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이 이번에 상을 받았대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사람 그런 상 받을 만하지? 라고 할 때 he deserves the award. He deserves the award.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냐면요. the award를 앞에 주어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에 빈칸을 줬거든요. 그리고 태문제를 냈습니다. A는 deserved를 줬고요. B는 뭐를 줬냐면 was deserved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태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생각했죠. 상은 받을 만해 라고 해서 the award deserved 이렇게 많이들 접근했어요. 하지만 정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사람이 deserve하다, 그 상을 받을 만하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수동이 되면 the award was deserved 해서 수동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A를 고르고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능동과 수동 한번 입에 익힐까요? 같이 해보죠. He deserves the award. 수동으로 the award was deserved. 수동 한 번 더. The award was deserved. 요거 잘 챙겨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he deserves the award. The award was deserved. 요 관계 태로 갔을 때 함정이 될 수 있었던 문제니까 deserve 관련해서 출제한 거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상에서도 쓰세요. 누군가가 막 뛰어, 뛰지 마라 해. 근데 넘어졌어. 그때 뭐라 그래 엄마가? You deserve t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해도 싸. 이런 종류의 뜻도 됩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deserve 한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